단순히 흉터를 외상의 흔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위축을 가지고 오고 사회적으로는 낙인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인 기피증과 노동 생산성의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우리는 깨끗한 얼굴과 몸을 가지고 싶다 이런 열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뭐 남성분들이 이제 어릴 적에도 뛰어놀때 생긴 뭐 눈썹 위에라든지 얼굴의 흉터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가 좀 고치고 싶었던 좀 제거하고 싶었던 흉터 치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흉터 뭐 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다양한데 흉터가 이제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들부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원장님. 네, 먼저 외상에 의해서 생긴 흉터는 특히 소화기에 발생한 흉터는 잘 봉합하더라도 성장에 따라서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와 선천성 모반 그리고 혈관종 이런 피부 병변을 잘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착색은 아주 가벼운 레이저 토닝으로도 금방 좋아지는 반면에 피부를 팍 피하는 레이저라든지 주사 치료는 아무래도 사춘기 이후나 본인이 흉터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흉터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흉터 절제술도 아무래도 성장이 대부분 끝난 고등학생 이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성장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점점 흉터는 늘어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수술 계획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에 생긴 이런 외상으로 생긴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걸 권장해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외상으로 생긴 흉터 외에도 또 어떤 경우에는 흉터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스스로 만든 흉터도 있습니다. 네. 주로 왼쪽 아래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다발성의 평행한 흰 흉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흉터들은 손목에 가까울수록 또 배 쪽이 등 쪽보다 더 치료 결과가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얇은 흰선의 흉터는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널법을 사용하는데 면이나 선상의 흉터를 점 단위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네. 예, 흉터 절제술은 좀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흉터 범위가 너무 넓어서 1차 봉합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피부를 떼우는 피부 이식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흉터 절제술이란 폭이 넓거나 깊이가 깊어서 레이저 치료로는 호전이 좀 어렵고 치료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때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일자의 선으로 흉터를 만들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주름과 어우러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비용과 노력, 시간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면에서 흉터 레이저 시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 흉터 절제 테크닉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흉터를 일자로 봉합하는 일자 봉합술, 그리고 W 모양으로 봉합하는 W 성형술, G자로 봉합하는 G 성형술, 그리고 주변의 피부를 돌려서 봉합하는 국소 피판술,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흉터를 구순열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구순열 흉터는 생후 3, 4개월째 1차 구순열 성형수술을 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 6에서 8세 정도의 입술과 코의 2차 성형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 구순열의 경우에는 입술 근육이 약간 패여 있고 갈라져서 인중에 이제 옅은 세로흉이라든지 약간 깊은 흉터 자국이 보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순열의 경우에는 좌우측에 조직의 높이라든지 두께, 탄력성이 다르고 또 1차, 2차 수술로 인해서 이미 흉살 조직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코 입술의 비율을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가 단지 피부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근육과 점막까지 깊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와 흉터 조직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와 미적 미감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순열 흉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흉터랑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얼굴 부위기도 하고. 네. 켈로이드는 크게 유전적 소인과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같은 전신 질환 그리고 상처 치유가 지연 이 3가지 요인이 같이 뭉쳐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켈로이드가 생기는 부위는 사실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턱 라인이라든지 앞가슴, 복장뼈, 또 어깨 그리고 이제 귓바퀴 이런 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좀 까다로울 것 같긴 맞습니다. 하고. 네. 켈로이드는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켈로이드를 완전히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증상을 줄이고 비활동성으로 돌리는 것이 1차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켈로이드 자체가 질환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좀 1차 치료로는? 네, 그래서 1차 치료로는 우리가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주사해서 네. 증식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부피가 큰 경우에는 냉동 치료라고 해서 액체 질소를 뿌려줌으로써 조직을 괴사시켜서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 네. 그리고 절제술은 수술로서 깔끔하게 그 켈로이드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절제술과 냉동요법, 스테로이드 요법을 같이 병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로이드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제로 사용하는 5FU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시켜서 이 켈로이드성의 흉터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몸에 스페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중학생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아들 이마에 혹처럼 여드름이 났다가 딱지가 떨어진 후에 한물식으로 흉터가 남았다고 해요. 아직 치료를 받아보시진 않으셨고 레이저 치료를 하면 여기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원장님. 예. 한창 중학생이면 얼굴에 신경 쓸 나이고 맞아요. 사춘기 그죠? 네, 예. 앞으로 여드름은 더 굉장히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드름 흉터는 가만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빠르게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히 흉터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여드름 자체를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여드름에 생길 수 있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네.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피부를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보습 시술들이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지난 다음에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좀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게 눈에 띄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여성분의 아드님의 이 사연을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원장님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첫째 아이 제왕절개 수술했을 땐 괜찮았는데 둘째 아이 제왕절개는 뒤에 켈로이드가 생겼다고 해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좀 있으신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보통 그 출산을 하신 이후에 이제 둘째까지 출산하고 나서는 교수님께서 열심히 예쁘게 잘 봉합을 해주시고 네. 이미 피부도 많이 늘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켈로이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켈로이드라는 것이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 소인이라든지 전신 질환 또 상처 치유 지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게 되면서 생활하면서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처럼 고혈압 진단받고 나서 똑같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듯이 그때그때 켈로이드의 상태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그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켈로이드가 고민이시라면 그 자체로도 진료실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이미 좀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던데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병행해 보시는 치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되면 주변 조직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치유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은 네. 일단 피부 자체의 텍스처가 굉장히 좋고 부드럽다면 그 부분을 절제를 하고 예쁘게 다시 봉합한 다음에 늘어나지 않도록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켈로이드
스피드 치료의 핵심은 조금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절제한 뒤에 천천히 차근차근 치료해보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된 사연이고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안면 거상 수술 후에 실밥을 제거한 부분이 약간 벌어져서 흉터가 남았다고 해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흉터 치료를 좀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수술 후에 흉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흉터 관리 잘 해주긴 하지만 네. 거상 수술 후에 1년째면 한창 예뻐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그 흉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울 한번 보시고 본인 손바닥을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귀 뒤쪽으로 피부를 당겨봤을 때 네. 흉터 앞에 조금이라도 피부가 약간 울면서 솟아오르게 되면 그만큼 피부 여분이 있다는 거니까 그 흉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흉터 절제술을 하게 되면 네. 예쁜 흉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 하지만 아직까지 피부가 단단하고 피부에 여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피부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일단 가벼운 레이저 치료로서 그 흉터에 돋보이는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부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피부가 조금 부드러운지, 좀 아직 여분이 없고 좀 단단한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치료를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지 조금 더 절제한 방법을 선택할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한번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흉터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건강 매거진은 저희 본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좌승주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외상 흉터 절제술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본인도 이런 비슷한 흉터들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니까 네.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린 시절에 푹 넘어지면서 이마 가운데 함몰흉이 생긴 분입니다. 이렇게 함몰흉이 생긴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절제하고 층층이 잘 봉합해주면 그리고 피부는 미세 봉합해주면 이렇게 한 달 후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술 전, 치료 전과 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치료 후에는 그 볼록하게 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이 함몰이 돼 있다는 거는 피부 두 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라든지 네. 근막층, 근육층까지 흉살의 벽이 생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네네. 우리가 레이저의 깊이는 피부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서비션이라고 주사로 흉살을 끊어준다고 하는 것도 타겟해서 그 흉살을 효과적으로 끊어주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술로 열어서 안에까지 잘 봐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마에 함몰 흉터가 있었던 이 사례 저희가 만나봤고 아주 치료가 잘 됐던 이유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얼굴에 난 상처예요. 인중이 함몰 흉터인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조금 사회활동 하시는데도 많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어렸을 때 코 옆에 인중에 상처가 생겨서 봉합을 했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피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함몰흉과 튀어나온 비육성 반응이 같이 보였던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도 가능은 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상처가 나고 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절제를 해서 예쁘게 미세 봉합을 해주게 되면 네. 사진처럼 6개월 후에는 이렇게 흉터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맨 앞에 사진과 세 번째 사진 비교하니까 흉터 거의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하는 흉터 치료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외상 흉터 절제술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원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번 사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치셨던 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표정을 지으면 이 흉터 부분이 지금 아랫입술서부터 턱 밑까지 T자로 생겼는데 이 부분 움직일 때마다 이 함몰 그 근육의 텍스처 때문에 이 부분 함몰이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행히 피부 주름과 평행한 그 흉터였기 때문에 1차 봉합술을 진행을 하였고 네. 함몰 부위를 잘 방해하고 층층이 잘 봉합해서 3개월째 모습입니다. 3개월 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3개월 뒤에 이 사진보다도 흉터가 더 옅어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점점 단단했던 조직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네. 약간의 굴곡은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아주 조금 턱 부분에 있었던 꽤 큰 흉터였는데 이렇게 절제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턱 쪽이 조금 다치신 분들 많으시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아까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피부 주름과 그 방향이 조금 다른 흉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차 봉합술을 하게 되면 입술이 많이 당겨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흉터 길이가 다소 길어지지만 피부의 긴장을 상쇄시켜주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성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1년 후의 모습인데 흉터가 많이 좋아진 네, 모습이죠. 1년 뒤 이런 경우에도 저렇게 지형형술은 이제 그 꿰는 방법이 지 모양이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 1차 절제하는 건 똑같고 그 부분에 이제 가지를 친다고 하죠. 아.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네. 그 흉터의 그 방향을 이런 식으로 엇갈려주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흉터 절제술과 지성형술이 동시에 시행이 됐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확실히 흉터 박사 맞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까다로운 흉터 치료도 1년 뒤에 아주 놀라보게 좋아진 그런 모습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이런 흉터가 있는 경우에 진짜 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분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코 밑에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피부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에서 피부를 떼서 피부 이식술을 10여 년 전에 했던 분이신데 네. 동그랗게 하얀 흉이 나오면서 그 사타구니 피부 질감과 윗입술 피부 질감이 굉장히 달라서 흉터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흉터 절제술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절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략을 다시 좀 짜는 게 필요했고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을 다시 한번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흉터의 위에 일부분은 우리가 인중 축소술이라고 해서 코 밑에 피부를 절제해서 흉터를 반으로 줄여주고요. 또 인중골을 만드는 수술을 해서 이 흉터가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1년 후에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이제 좀 올라보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치료 목적이긴 하지만 얼굴 전체적인 균형이랑 이런 밸런스까지 생각해서 인중 쪽을 다 고려해서 이런 좋은 예후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상 흉터 절제술 이후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 내 몸에 생긴 흉터,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가 열려 있고요. 전화나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77세입니다. 네, 어머니 본인의 사례실까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지금 네. 어떤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가슴 원장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거
저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네. 무릎을 여기 우로 처음에는 한 달은 수술하고 나면 일자로 그지 딱 실같이 떼졌는데 한두 달만 있으면 우로 자꾸 튀어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가 그 튀어 올라오는데 얼굴도 아니고 무릎인데 안 아프고 내가 문의도 안 하는데 자꾸 이 올라왔는 거 아파가지고 혹시 선생님께서 이 내 무릎을 위에 튀어 올라오는 상태 이거를 고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문의합니다. 예. 어머님 지금 무릎의 흉터가 점점 더 커지고 딱딱해지고 있어요. 딱딱하면서 내가 어떤 날 하도 아파가지고 내가 막 침 가지고 침 사다가 피로 다 빼고 이래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인연에 텔레비전 크니까 경제 텔레비전 크니까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물어보려고요. 예. 고쳐지면 서울이라도 가야지. 예, 어머니 무릎 지금 사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잘 걸어다니시고 운동도 잘하세요? 예, 그렇기는 그렇고 하는데 다시 이 상처가 아파가지고 우리 튀어 올라온 상태가 예. 그게 그 속은 이제 수술되는 게 안 아픈데 위에 상처 튀어 올라오는 거가 날마고 이런 40상처 20상처 만날 안 아플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무릎을 몇 개월간 조금 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아픈 증상이 있고 딱딱하고 불편한 증상부터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먹는 약도 필요하고 네. 상처를 좀 줄여주는 주사도 맞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어머님께서 침을 맞으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피를 빼 혹시나 하도 딱딱하고 아프고 해가지고 내가 집이 전에 침 저거 사놨는 거가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거 예. 내가 답답하다 몇 번 다 빼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프는 거야 계속 아프다 24시간 한 시간도 안 아플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래서 속에 옛날에는 간절히가 수시가 아픈 데가 없는데 위에 상처 튀어나온 게 그래 아파요. 예, 어머님 그 침을 맞게 되면 그 상처가 자꾸 자극이 되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더 네.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침은 잠시만 아, 조금 마지막이요? 예,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주사를 하면서 레이저로 통증을 줄이고 튀어나오는 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상처가 안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는데 그래 내가 안 그러면 자꾸 그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 내밴드로 가지고 여기 못 올라오도록 내가 후퇴나시. 네. 그 주사 맞으시고 조금 레이저 치료하시면요. 증상은 금방 좋아지시니까 꼭 가까운 성형외과 병원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이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전에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계속 이제 통증도 있으시고 스스로 바늘로 좀 찔러보실 정도로 너무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어요. 드시는 약도 있고 상처 주사도 있고 레이저 치료 다 병행하면 지금의 증상들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를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상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터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좌승준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외상으로 생긴 이런 여러 가지 흉터들을 치료하는 방법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 만든 흉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접근이 달라야 될까요? 외상 맞습니다. 상처와? 네, 외상은 아무래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피부 주름과 좀 모양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스스로 만든 흉터는 조금 전형적인 모습이 몇 개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듯이 이렇게 손목 배 쪽에 손목 주름 많은 부분에 칼로 그어진 상처로 인해서 네. 하얀 선상의 흉터가 생겼던 분이시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CO2 피놀법 하얀 흉터를 조금씩 태워주는 방법으로 네. 한 4회, 5회 정도만 치료하셔도 주변 피부 주름처럼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다. 맞아, 이런 상처 흔적이 또 본인이 또 힘든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또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잊혀지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도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상처가 좀 많네요. 맞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아래팔 쪽, 물론 이제 아래팔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범위에 이런 스스로 만든 흉터가 있었던 분이시고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을 절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다만 이런 분들의 피부를 보면 굉장히 건조하면서 홍조가 있고 가렵고 붉은기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넓은 범위의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피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재생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치료 과정에서도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다쳤던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예. 생각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때는 이제 통증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면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통증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드시는 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병원에서는 이제 무통주사도 사용을 하고 예.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 이렇게 충분히 진통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과 후 그 옅어진 걸 눈으로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기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도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 2년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네. 저는 일단 치료 목표를 한 3단계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일단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도 많이 좋아져서 네. 좀 더 치료받으면 좋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네네. 그 다음 4개월은 홍조가 좋아지면서 관리하는 단계. 그렇군요. 그다음 마지막 4개월은 이제 흉터가 재형성되는 동안 피부 보습을 잘해주는 단계. 이렇게 네. 하시면 1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연하게 1년, 뭐 2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 환자들 좀 지칠 수 있거든요. 이제 처음 4개월 동안 좋아지는 부분이 내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면 또 이 4개월도 잘 견디고 다음 4개월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계별로 이 스스로 만든 흉터를 좀 치료하는 방법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건 조금 더 모양이 다르네요. 네, 이번은 이제 팔에 한 군데 약간 두껍고 넓은 흉터가 있으신 분인데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깊이가 좀 깊기 때문에 레이저로 수차례 치료하는 것보다는 흉터를 일자로 봉합을 잘 해놓으면은 네.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펴지면서 약간 붉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피부와 녹아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치료 후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난 후일까요? 4개월 후입니다. 4개월 정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흉터를 없애는 연고, 약국에서 좀 많이 판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바르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난 사항으로는 이제 실리콘 제형의 네. 실리콘 연고, 실리콘 흉터가 네. 물리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면서 피부를 약간 압박해주는 그런 형태로 흉터를 좋아지게 하는데 네. 그 이외에 헤파린산 나트륨이라든지 다른 성분들은 이제 피부를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보습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미용 수술 후에 흉터가 나는 경우 아까 좀 사례해 주신 분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뻐지려고 수술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가슴 확대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가슴 밑선으로 절개선을 놨던 부분이 네. 이제 두껍게 벌어지는 이제 비무성 반응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넓지 않은 부분은 사실 흉터 절제술로 다시 일자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가슴이 내려오면서 흉터가 안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절제술을 이제 권장을 드렸는데 네네. 수술까지는 원하지 않으셔서 일단은 그 약간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홍조 있는 부분만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 3회 후의 모습입니다. 3회 레이저로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볼록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붉은기도 좀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치료를 횟수를 더 늘리게 되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통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소 뭐 3번 뭐 이런 최소 그 횟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흉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10번, 16번 걸리던 것들이 좀 더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줄어드는 게 치료 간격을 뭐 줄여가면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잘 낫도록 도와주면서 네. 그 피부에 그 다음 시술을 했을 때 무리가 가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흉터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만 타겟해서 정확하게 네.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역시 흉터 박사다우신 확신에 찬 그런 말씀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이제 가슴 수술 이후에 생긴 흉터가 좀 고민이셨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슴 확대술 후에 보형물이 약간 아래로 밑빠짐 현상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굉장히 많이 당겨지게 되면서 켈로이드성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많이 넓어진 경우입니다. 네. 사실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레이저나 주사 치료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최종적인 모습을 생각했을 때도 흉터의 모양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보이기 너무 때문에 잘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흉터 부분을 절제를 하고 빠진 밑선을 갈비뼈에 다시 고정해주면서 네. 저 흉터 부분이 가슴에 의해서 접히면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단순히 흉터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가 안 보이도록 세팅을 해주고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 주변의 환경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다 고려를 해야겠네요. 단순히 흉터만 없애는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가 좋았던 미용 수술 후 흉터 레이저 및 수술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흉터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 전화가 열려 있거든요. 내 몸에 생긴 흉터, 내 얼굴에 생긴 흉터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셔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16677001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미용 수술로 생긴 흉터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노화를 뭐 막으면서 이제 안면 거상술, 뭐 미니 안면 거상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 이후에 예기치 않게 생긴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례 있으시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안면 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쪽에 네. 처진 부분을 올려주면서 그 남은 피부를 이제 귀, 앞, 뒤,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 숨기는 그런 네. 이제 수술법인데요. 사실 원래 절개선은 이제 두피에서부터 목 뒤까지 긴 절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점점 이제 미니 거상이다. 수술 시간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술 부위를 끊어서 가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거상이라는 거는 피부만 당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근막층까지 충분히 방리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주고 그거로 남는 피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피부만 저렇게 억지로 당겨서 봉합을 해주게 되면 다시 피부가 늘어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두꺼운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에 흉터만 잘라내고 다시 봉합을 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는 잘 교정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똑같은 흉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안면 거상 재수술에 준해서 스마스층 그리고 목 근육까지 충분히 방리를 해서 남는 피부를 흉터 부분이죠.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두 달째 모습입니다. 네, 두 달 후인데 정말 이제 티가 좀 덜 나는 그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원인 치료와 함께 새로 생긴 흉터까지 치료가 잘 됐던 그런 레이저 및 절제술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미니 거상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잘 고민을 하시고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거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얼굴에 생긴 흉터 저희가 알아볼 때 구순열 이야기 많이 했는데 구순열 흉터 치료 사례도 조금 더 만나볼게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어릴 적에 1차, 2차 구순열 수술을 하시고 3차까지 이제 입술 코이투 수술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이제 하얀 흉터가 이제 인중산, 인중골, 그다음 코 밑에 이렇게 넓은 범위의 흰 흉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서 오셨던 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코와 입술의 비율을 봤을 때 저 흉터 부분만 치료했을 때는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순열 4차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인중 축소술 그리고 이제 인중 오목술 그리고 이제 입술이 지금 약간 동그란 모양인데 좀 더 삼각형 모양의 입술 가치 거상, 입꼬리 거상까지 같이 하면서 흉터가 많이 잘라낼 수 있기도 하고 또 코입술 모양이 좀 더 좋아지면서 흉터가 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저런 인중 축소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인중이 좀 길었을 때와 조금 줄어들었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좀 달라진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순열 교정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거 좋았던 치료 사례였습니다. 남자분의 치료 사례도 하나 더 만나볼까요? 예. 예. 이분이 이제 미세 구순열이 있었던 분이에요. 미세 구순열이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수술을 받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그 두께 차이도 있고 높이 차이도 있고 사실 콧구멍의 연골 모양도 다르죠. 근데 이제 보통 저 흉터를 교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저 가운데 있는 선을 이렇게 끌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저 안에는 이제 발생학적으로 이제 단단한 섬유질의 흉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수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만들어내고 싶은 모양을 디자인을 새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입술의 모양과 인중골의 모양과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수술 기법으로 치면 입술 직접 거상이라고 합니다. 네. 입술선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한 번 수술로도 2개월 후에 상당히 이제 만족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지는데 원장님 해보신 그 흉터 수술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수술은 어떤 거예요? 제가 볼때 구순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율 다 다시 고려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구순열 수술은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 방법을 조합을 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순열은 일단 코 입술은 피부가 좀 부드럽고 또 주변에서 끌어올 수 있는 피부가 많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더 하면은 정말 새로운 입술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죠. 저는 구순열 수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까다로우신 걸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만의 비법이 아닐까 싶고요. 구순열 수술 후에 이제 예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한번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16677001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사례 조금 더 만나볼 텐데요. 켈로이드 흉터 치료 사례도 조금 만나볼게요. 예. 이런 흉터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피어싱 후에
피어싱 후에 그 뚫어놓은 상처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처가 나고 낫고를 네. 반복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피어싱을 낀 채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베개에 짓눌리고 또 샤워하면서 잘 닦지도 않게 되고 지저분해지고 하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오래되면서 생겼던 켈로이드가 어느 정도 무게가 생기게 되면 저게 커지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네. 저분은 이제 활동성은 아니었고 저 정도 크기가 계속 유지가 되셨던 분이시고 이제 우리가 유경성이라 그래서 목이 달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레이저로 그 부분을 끊어주고 드레싱하면서 나올 수 있겠지만 피부를 잘 재단을 해서 잘 모아줌으로써 그 수술 후의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분의 귀를 보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켈로이드 레이저 치료 그리고 절제술이 같이 병행이 됐던 그런 치료 사례였고 한 달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귓바퀴 쪽에 피어싱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켈로이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도 비슷한 사례네요, 원장님. 예, 이분은 켈로이드가 절제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 했지만 상처 실밥을 뽑고 난 후에 상처가 깨끗하게 낫지 않고 조금 벌어지고 붉게 이제 피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그 부분이 다시 상처가 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켈로이드가 재발을 해서 이게 수술로 됩니까? 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네네. 오히려 이분도 이제 목이 있는 유경성의 모습이었고 그러네요. 주변에 피부를 잘 이렇게 모아서 봉합을 해주면 실밥을 딱 뽑자마자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켈로이드 절제술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됐고요. 네네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지금 예.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자승준 원장입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방송 보는 중인데요. 예. 제가 아니고요. 제 아이가 학창 시절에 좀 팔에다 문신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보기가 너무 식혀가지고 나이는 지금 제 아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제거해서 좀 아. 다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지 예. 여쭤보고 싶어요. 문신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뭐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라든지 이런 걸 또 승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예. 보여지는 또 이런 공직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반팔 입었을 때 문신이 보여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레이저로도 어느 정도는 밝게 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걸 계획적으로 조금 문신 부분을 한 번에 많이 줄여주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G성형술, W성형술, 국소 피판술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봉합할 수 있는 부분 봉합하고 피부가 모자란 부분은 사타구니나 허벅지에서 조금 떼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네. 원래 1년 반 걸리던 레이저 시술이 불과 실밥 뽑고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 되니까 네. 굉장히 만족하시고 면접까지도 보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아드님의 그 이제 문신을 제거하고 싶어 전화 주셨는데 지금 원장님 상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참 이쁘게 잘 될까, 본 상태로 좀 되돌아올까 그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혹시 없앤 뒤에 흉터가 또 좀 고민이신 거죠, 아버님? 예. 그래서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문신을 한 번에 다 없애야겠다, 모든 문신을 다 잘라낸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게 눈에 덜 띄게 디자인을 해서 나중에 흉터를 덜 생기게 만들 것인가 그쵸.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무리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충분히 아버님 보시기 괜찮은 정도로 좀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동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례들 쭉 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켈로이드성 이제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네. 지금 이분은 이제 2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양측 귀 뒤에 염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렇게 사진처럼 우둘두둘한 켈로이드가 생겼던 분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네. 귀가 뒤로 당겨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술보다는 네. 이제 레이저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고 불과 한 달 간격으로 3번만 치료해도 저렇게 평평한 모습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3회 치료 후에도 전과 후가 명확하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환자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주 만족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자, 저희 이런 사례들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저희 만나보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흉터 교정 수술 여러 가지 치료법도 저희가 좀 만나봤는데 사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관리를 좀 꾸준히 해야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맞습니다. 일단 이제 수술을 하면서 실밥을 뽑자마자 네. 상처 깨끗하게 낫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쵸. 그 이후에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보습을 해줘야 되고, 보습. 그다음에 실리콘 제형의 연고나 시트를 바로 사용하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흉터 부위에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밥 뽑고 나서는 그래도 이틀 정도 지나면 실밥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가볍게 물 닿는 것은 좋지만 네. 수술 후 2달째까지는 이제 뜨거운 사우나에서 피부를 불리는 행위, 그리고 이제 때를 밀거나 혹은 이제 마찰을 많이 주거나 또 이제 울 재질의 옷을 입어서 정전기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4개월째까지는 수술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좀 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뭐 골프나 등산, 달리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술 1년째까지는 계속 흉터 경과를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볍게 레이저, 가볍게 주사 치료를 하면서 그 흉터가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습 그리고 실리콘 제형의 연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약 1년 동안은 충분히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좋았던 예후를 잘 유지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고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흉터와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 정보, 흉터와 관련된 건강 정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 어떤 것이 오해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 정보 OS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흉터 켈로이드는 절제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X입니다. X. 아까 보니까 치료 이후에 또 켈로이드 생긴 경우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흉터와 켈로이드를 절제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피부가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피부가 늘어나는 힘을 상쇄해주기 위해서 피부를 약간 오므려서 볼록하게 봉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긴장을 상쇄해주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본인이 피부를 늘리는 그런 행위도 좀 자제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보습과 실리콘 연고, 자외선 차단제 이것도 매일매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OS 두 번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일까요, 원장님? 예, 이거는 이제 O라고 말씀드립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어떤 의견이죠? 체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다른 학문에 뭐 어떤 뭐 사람을 4개로 나누고 10개로 나누고 이런 건 아니고요.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좀 더 어두우신 분, 네. 피부톤이 어둡고 털이 많이 나시는 분,
그리고 피부가 질환이 있어서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많이 건조하시고 염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조금만 해도 흉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체질들 또 이제 수술 후에 건조감을 충분히 개선시키지 못하는 분, 또 습관적으로 흉터를 뜯으시는 분들, 상처가 또 나시는 분들, 맞아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흉터가 잘 남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O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흉터를 치료하는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좌승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